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지금 보니까 헌재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헌재에 가서 의견서 내라 그랬더니 의견서가 자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왔으니까 탄핵 없는 걸로 해.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은 그런 상황 없어졌으니까 계엄도 다 없어지고 뭐 그냥 다 살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해. 이게 가능합니까? 범죄 저지르고 나서? 지금 내란죄는요 예비 업무 행위도 예. 처벌하는 매우 중한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 미수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그들 주장이 사실이 아닙니다만 이미 기수예요. 이거는 유리창 깨고 병력 들어왔죠. 네. 투입해서 맞아요. 뭐 네. 실제로 끌어내진 않았지만 그는 시도를 유리창 한 깨고 거잖아요. 침입해서 들어가면 다 기수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관위에도 가가지고 서버 다 촬영하고 거기서 네. 총기로 무장한 채 들어가는 거를 온 국민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내란죄 기수가 성립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미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그게 백보양보해서 사실이다라고 해도 예비 업무 미수까지 처벌하는 범죄인데 그 없던 일로 해 이게 말이 안 이거는 된다는 거죠. 3살배기 아이들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걸 근데 버젓이 변호사라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억지죠, 이거는 억지. 예. 또 하나 이제 헌재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일부 진보 진영이 있거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전 의원님 전문가시고 또 법조인식에 또 여쭤보면 이 그 다투는 영역에서 내란죄를 형사법에 법에 의한 내란죄를 다투는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헌법을 위배한 것에 대한 내란에 대한 헌법 위배에 관해서만 다투겠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쟁점을 정리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사유를 정리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그걸 뺐냐고 지금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부랑 민주당의 이제 뭐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탄핵 소추 의견서를 내면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구성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법상의 범죄인 내란죄를 이제 좀 논의를 하는 걸로 구성을 하다가 이 사실 이제 형사재판이나 이런 거에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헌법재판 전문가들은 이제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이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다.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 위반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헌법 위반으로 뭐 예를 들면 상권분리 위반이라든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반이라든지 또 그 계엄에 관한 절차 이런 게 헌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헌법의 규정 위반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정리를 했는데 초기에 형법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가 거기에 내란죄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제 헌법으로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내란죄가 아니라 계엄 선포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 행위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헌법 위반이다라고 다 제대로 정리를 했어요. 헌법 재판에 맞춰서. 근데 그게 제출했을 때 본문에 그게 미처 수정을 못해서 내란죄라는 들어가 있었고 죄자가 아마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또 뭐 우리가 빼자 말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이건 헌법재판인데 그 내용에 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형식 재판관 지금 윤석열이 임명을 한 그래서 저쪽의 입장을 좀 더
중시할 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우려했던. 네, 맞아요. 그분께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이 문제를. 죄가 아니고 이거 헌법 위반으로 정리를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음. 성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죄자가 아니다. 그거는 빼는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잘못했어요? 죄자 하나만 뺀 건데.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달라진 게 없고요. 없다. 그걸 다만 그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니라 헌법에 맞춰서 헌법의 규정 위반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우리가 제출할 때도 그 의미였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실수로 그게 제자라는 게 들어가 들어가서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성명을 했기 때문에 네. 재판관이 이거 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실수한 하겠다. 거다. 네, 그거는 맞아요. 빼겠다. 네. 라고 그런데 얘기한 이거를 마치 네. 내란죄를 빼서 네, 그렇게 이게 주장하죠. 지금 이 탄핵 소추 의견서에는 내란에 관한 거는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국힘이 또 주장을 네, 하는 맞아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완전히 사실을 오도하는 거예요.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이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선전선동이죠. 네. 허위사실이죠, 일종의. 그래서 전혀 그게 아니라 내란 행위란 그 헌법 내란 행위가 그 비상계엄선법부터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 행위인데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는 헌법재판이라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를 하는 행정 네. 재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헌법재판의 본질에 맞게 그 재판관의 성명에 의해서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해요. 네. 근데 이 국힘은 잘 됐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네. 이거 뭐 내란죄를 뺐고 네. 이러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네. 거라 다- 국회에서 해야 다시 된다. 재의결을 네, 한다라는 그래 주장을 하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네, 원내가 맞아요. 박근혜 때, 때 네, 탄핵소추위원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뭐 미르재단의 네. 뇌물죄, 뭐 횡령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탄핵소추 때 뇌물죄, 횡령죄 뭐 이런 게 들어간 들어있었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헌법에 맞추어서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네. 그때 권성동 원대가 탄핵소추위원회였잖아요. 네,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그 이제 뭐 그 내용 공소장 변경을 네, 한 그런 거고 얘기했죠. 이거는 국회 재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주장.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 얘기했죠. 주장을 한 네,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 네, 네. 그 얘기를 했던 권성동이 지금은 반대로. 그거는 안 된다. 국회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완전히 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권이다. 권적권이다. 권성동이 저건 저건 권성동이다. 권성동이다. 자기가 그 안 이게- 된다고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네. 무슨 이게 망발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이제 민주 진영이나 아니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왜 내란죄를 뺐냐 이렇게 오해를 내란죄를 하시는데 뺀 게 전혀 아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남아 있다. 네. 다만 이거는 이제 헌법 위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적 처분으로 네. 법률적 헌법적 처벌로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약 윤석열 측에서 시간을 질질 끌려고 증인 채택하고 막 이래버리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시간. 그 의도입니다. 네. 이걸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하겠다는 건 이제 우리 쪽 국회 네. 지금 단핵소추 그렇죠. 쪽이죠. 그 주장인데 네, 네. 이걸 형법상 내란죄로 만들면 수사를 해서 그게 이제 결과가 형법상 나오지. 죄가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받자. 그러면 한 180일 못해요. 이상이 네, 걸릴 네. 수 있는 거죠. 더 걸릴 수 시간을 있어요. 끌겠다는 그렇죠.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취지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꼼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정적인 행위로 봐서 하면 짧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네. 질질 끌어서 네. 어떻게 탄핵을 모면해 보겠다고 하는 네.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이렇게 볼 수- 꼼수기 때문에 네. 지금 권성동 대표도 자기가 옛날에 한 그런 발언을 뒤집고 예.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때는 뭐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었고 이거는 중요한 쟁점이라 다르다. 말도 안 그런 되는 말도 안 주장이죠. 되는 네, 말도 안 어불성설이 어디 그래서 있습니까? 명확한 건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 빠진 건 아니다. 그대로 남아 있지만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만 정리를 한 거다. 헌법 이렇게 위반으로 정리한 거다. 정리한 거다. 형법 위반이 아니라. 예. 그리고 현재 그게 헌법재판 본질에 부합하는 거다. 그렇죠. 네. 원래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만 보는 네, 거니까요. 네. 형사적 부분은 보는 게 아니고. 아니 볼 수는 있는데 네, 네. 헌법 위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지금 성명 재판관 두 사람 다 그 수사 기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사 기록도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증거 자료가 네, 될 수 네, 있죠. 네, 네. 그러면 내란에 관련된 잘못된 행동들, 예를 들면 윤석열이 했던 또 김용인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네. 헌법 위반으로 보면 계엄 절차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국가 되죠. 비상 사태가 네. 아니고요. 사변이나 전쟁, 네, 그에 그러면 준하는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네, 그건 위반이죠. 탄핵 사유 될 수 탄핵 있어요. 사유죠. 예, 그리고 또 헌법의 절차도 안 따랐어요. 네.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그렇죠. 국회에 예, 통보해야 되는 통보하는 거. 거라든지 뭐 국무위원들 부서해야 네, 안 된다든지 했죠, 그것도.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예. 그 헌법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걸 따박따박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국헌 문란은 이제 국회가 헌법 기관인데 그 네. 기관의 권능을 네. 못하게 막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헌법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헌법기관이 선관위에 가서 그걸 맞아요. 이제 선관위를 침탈하고 네. 뭐 부정선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던 게. 기도했던 거. 그렇죠. 다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 이렇게만 정리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 그냥 너무 명백하잖아요. 온 명백하죠. 국민이 이거 헌법 위반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정리했다.